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자 조준명이라고 하고요. 제가 만든 압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키텍처는 전 팀장의 역할을 맡았고요. 전반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팀원들한테 주로 제시하고 작업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설계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프로그램이라서 저희 GU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MVC 패턴을 썼습니다. 먼저 메인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의 진입점이 있고 디펜던시 매니저에서 이제 메인 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패널이 여러 개 있고요. 이제 뷰를 관리하는 전반적으로 메인 프레임과 그리고 이제 뷰당 그 뷰마다 이제 컨트롤러를 둬서 그 뷰가 실제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뭔지를 정해줄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따로 뒀고요. 또 그 컨트롤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또 인터페이스로 이제 만들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 관련한 거는 파일 프로세싱 서비스가 있고요. 뭐 압축 관련한 기능 담당 컨퍼런스 서비스 그리고 뭐 기타 프로그램 처리 같은 것을 담당하는 프로세스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현체들을 이제 다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MVC에서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에 전달된 데이터 타입들을 정의하는 모델 객체들인데 이건 MJ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 파일의 포맷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장자가 이제 MJ로 이제 되게 되는데 그래서 파일을 만들 때 확장자를 MJ를 해야 되고요. 불러올 때도 확장자가 MJ인 파일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일 직렬화되는 파일 양식에는 그 압축된 바이트나 그 압축되기 이전 바이트 그리고 파일명 등이 들어가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허프만 컴프레스, 허프만 디컴프레스, 허프만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희가 압축 알고리즘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허프만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에즈트 채취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알고리즘을 네,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따로 클래스를 둬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알고리즘 압축 압축이라는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 압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는 게 압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압축 방식도 이제 손실 압축이 있고 비손실 압축이 있는데 모든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비손실 압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파일을 다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손실 압축 대신 비손실 압축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일환 중 하나는 허프만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프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캐릭터의 빈도수를 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이제 보통 고정 인코딩 캐릭터를 그거 파일로 내보낼 때 이제 고정 비트로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고 가변 비트로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가변 비트 인코딩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고정 비트 인코딩 방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스키 코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그 모든 그 영어 캐릭터들이 전부 다 1바이트로 인코딩이 되죠. 네, 그게 고정 비트 인코딩 방식이고요. 가변 비트 인코딩 방식 중에서는 음, UTF-8 인코딩을 가변 비트 인코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UTF-8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로 인코딩이 되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로 인코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캐릭터의 속성에 따라서 인코딩이 되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변 비트 인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허퍼만 같은 경우에는 가변 비트 인코딩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A, B, C, D라는 저희가 캐릭터를 이제 파일로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A, B, C, D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가 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2의 제곱인 그런 경우를 이제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를 두 개를 쓰는데 이제 네, 00, 01, 10, 11 이렇게 고정 비트로 인코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네, 어떤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그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의 특정 캐릭터가 중복돼서 나올 경우에는 가변 비트 인코딩을 하면은 압축을 압축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 같은 경우는 0으로 하고요. B는 1, 0, C는 1, 1, 0, D는 1, 1, 1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버리면 이거 위에서 썼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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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딩 방식보다 훨씬 문자열의 길이가 줄어들었죠. 근데 그게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A는 0, B는 1로 쓰고 C는 1, 0, D는 1, 1로 쓰면 안 되느냐 그런 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나중에 디코딩 할 때 이게 만약 1이라는 문자가 있으면 이게 B가 두 개인지 아니면 D 하나인지 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다시 이거 복호화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치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전치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쓰면 이게 가변 비트 인코딩이라 해서 이게 좀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C나 D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 비트보다 할당하는 비트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A가 중복된 게 워낙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자열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런 거를 빈도수에 따라서 그 캐릭터에 어떤 비트를 할당해야 될지 이걸 정해야 되는데요. 그 정하는 방법은 이제 트리를 트리가 아니라 힙을 사용해서 이거를 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있는데 저희는 이걸 내부적으로 의사 코드를 구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프만에 대한 설명은 깊게 하지 않고 LZ77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만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잘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하프만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프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